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축구 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단 이전의 아트사커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놀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2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지놀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놀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지놀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 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지놀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 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3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츠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 후 바로 왼발로 쏜 데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대를 2번 친 후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PSG와 토트넘 등에서 활약한 다비 지놀라는 선수로서 이강인을 볼 때, 그의 이미지를 볼 때 그가 마요르카에서 활약할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졌다. 왼발로 경기를 할 때 항상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방식은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했던 움직임과 몸짓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린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남겼다. 지놀라 이전의 이강인과 메시에 대한 비교는 이미 이전에도 나온 바 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는 지난 11월 16일 이강인이 A매치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선발 출전해 조규성의 득점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패스를 칭찬하며 이강인은 메시 스타일의 도움을 선보였다. 한국 대표팀에도 힘을 실었다. 그의 어시스트는 훌륭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PSG에서 리그앙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도 오른쪽 윙으로 출전한 이강인에 대해 리그앙은 메시가 남긴 거대한 자리를 채워야 함에도 특히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한때 차지했던 공간을 채우는 걸 즐겼다. 이강인의 새로운 고용주가 이날 거둔 수확 일부에 실망했을지라도 이강인은 PSG에서 데뷔한 첫 번째 대한민국 선수가 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다라고 메시와 비교하며 칭찬했었습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타파에서 유인촌 장관님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축구협회 감사는 따로 중간 발표 없이 바로 9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버틴다고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 장관님. 그래요? 웃음. 하셨어요. 장관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거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했어요.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유인촌 처음에 아마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서류도 잘 안 주고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려서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국민들의 질타가 너무 크잖아요. 축구협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동안에. 이번에도 우리 대표 감독 선임 과정 문제도 있고 또 그전에 비리 축구인들 긴급 사면한 문제도 있고 하여간 그동안에 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 감사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김현정 그렇습니까? 그래서 잘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전반에 대해서 끝나면 9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축구협회도 이게 한 370억, 거의 400억 돈 되는 예산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게 축구협회 감사를 무슨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개선을 해야 되지 이 팬들이 정말 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9월 말에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 포착됐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그동안에 관계된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얼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착이 됐군요. 사실은 한 스포츠 에이전트가 최근에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르나르 감독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감독들이 지원 의사 보였고 심지어 그 르나르 감독은 모든 조건을 수락했는데 축구협회가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까지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더라. 어떤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취지로 SNS를 올려서 이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런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새롭게 또 아마 SNS로 올라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또 그 르나르 감독인가 하는 분이 얘기를 한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르나르 감독이 그 당시에 정말로 다 조건 수락하겠다. 내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그러니까 어떤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건지 혹은 홍명보 감독으로 이미 뭐가 정해져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이군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정몽규 축협회장의 개입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문제도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오겠죠. 아무래도. 정몽규 회장 면담도 있나요? 그 감사 과정에 최종은 다 해야죠. 해야 되는군요. 네, 아마 이번 24일 날 저희 상임위 청문회에 아마 다 출석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출석도 하죠. 아마 그때 이런저런 사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다시 뽑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죠. 권고죠. 한다고 하면 권고일 텐데. 그렇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협회 자체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하든 아니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홍명보 감독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